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성향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대체적으로 재주가 많으시죠? 원숭이의 재주, 그죠? 재주꾼이 많으시고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끼를 활용을 잘 하셔야 원숭이띠 분들은 성공을 하시는데요. 이렇듯 임기응변에도 강하시고 재치가 많더라. 이 원숭이띠 분들이 참 임기응변. 그래서 영업직도 잘하시고 사람 상대도 잘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요, 이렇게 총명하시고 또 오지랖이 넓으시죠?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낄 때 안 낄 때를 좀 잘 가리셔야 되는데, 너무 오지랖이 넓고 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약해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요, 이렇게 불교와 인연자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조상대우나 이렇게 대우를 하시면서 풀어가시면서 불교의 연을 짓고 이 조상의 연을 짓고 이렇게 인연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사셔야 잘 사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원숭이띠 분들은 말 그대로 재주와 재치, 끼가 많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많으세요. 이 팔방미인은 뭐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참 고생은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너무 이것저것 재주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뭔가 한 우물을 파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재주는 많다 이거죠. 재능은 있다 이거죠. 근데 뭔가에 한 가지에 성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것도 조금 하다가 이것도 조금 잘 되고 저것도 조금 잘 되고, 근데 뭔가 하나를 크게 이루는 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성공을 하십니다.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해도요, 고생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오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원숭이띠 분들은요, 초년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형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죠. 이분들이 56세 가을부터 사실은 운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게 희한하게 나가는 삼재에 드셨다는 거죠. 이분들이 55세, 56세, 57세의 삼재에 해당이 되셨는데, 이 삼재에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운이 들으셨다 이거죠. 근데 이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들어온 성주 대운이라는 10년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엎치락 뒤치락 좀 어렵죠. 55, 56, 57세에 삼재를 겪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 삼재에 나가는 삼재, 끝나는 삼재, 57세에 대운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치고 들어왔어요. 그쵸? 이게 좋고 나쁨이 막 얽히고 설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나쁜 건 티가 나도 좋은 건 티가 잘 안 나죠. 여러분들, 나쁠 때는 참 그 티가 잘 나요. 그죠? 뭐가 하나 잘못되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는 일들은 참 티가 잘 납니다. 근데 내가 뭐 잘 되고 있고 조금씩 뭔가 발전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나중에 잘 된 다음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55세.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렵게 요 몇 년을 지나셨습니다. 이 상반기에 이분들이 되면서 이제 삼재바람은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내가 삼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이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재가 딱 끝났으면 딱 해결이 돼서 뭔가 확 터져야 되고 뭔가 확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뜨뜻미지근했다 이거죠. 이게 언제 좋은지 언제 나쁜지를 잘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못 느끼죠. 운이 오는 건가? 운이 나가는 건가? 지금 뭔가 나쁜 게 나를 치는 건가? 아니면 다 간 건가?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점사를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으신 거예요.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삼재팔란 끝나면서 좋아질 듯 했지만 뭔가 발목을 잡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59세까지 좋아질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가야 될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야 내가 59를 잘 살려야지만이 이 운으로 갖고 또 몇 년 산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때가 매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대운을 못 받으신 분들, 혹은 대운을 받으셨어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어떤 운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다들 운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거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적어도 어떤 운을 내가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운에 따라서 행해지는 게 모두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내가 좋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을 잘 살려야 된다 이거죠. 제가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하고 인연자가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점도 많다 이거죠. 꼭 하나를 놓치고 가요. 그죠? 그리고 뭔가 재치 있고 끼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뭔가 끝을 못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뭔가 정성을 들여도 하다가 말고, 그죠? 뭔가 해도 하다 말고, 뭔가 그런 게 성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좀 끝을 맺어야 성공을 하고,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끼만으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말고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죠? 중요한 때인 거예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이제 젊었을 때 1년 1년과 많이 다릅니다. 그때 1년보다 지금 1년은 뭐 젊었을 때 한 10년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죠. 내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운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운이 들어올 때는 변화가 많이 생겨요. 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사람도 운이 되고 직장도 운이 되고 어떤 이사도 운이 되고 그죠? 내가 뭐 돈만 버는 게 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누군가에게는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의 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운이거든요. 좋은 것만 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발복시키고 다스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운이 들어오셨을 때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움직이게끔 되더라고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다가도 운이 들어오면 뭔가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지금까지 용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 막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붙어요. 귀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운이 들어오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 자세부터 주위 환경부터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걸 잘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쵸? 그 운을 알아채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센스가
좀 강하시더라고요. 잘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도 이 시점에서는 잘 알아채셔서 정말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인수가 들어오시겠어요. 귀인수가 들어오셔서 근데 이제 그 귀인을 잘 가리셔야 돼요. 옥석을 가리듯이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올 건지 내 뒤통수를 치러 온 사람인지 좀 잘 보는 눈을 잘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 변동도 많으시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직장의 이동이 없으면 어떤 사업의 이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이사라도 하겠다 이거죠. 이사수라도 들어온다. 그거는 좋은 이사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셔도 좋다. 하지만 이사를 하실 때에는 터를 반드시 짚어보고 가셔라. 터의 기운도 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가리셔야 되는데 인덕이 없으셔서 이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배신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왔는데 배신당했어. 운이 들어왔는데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걸 잘 가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잘 가리시는 게 관건입니다.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누가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렇게 100점짜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가리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올해는 사업의 확장, 동업 할 때 이제 특히 사람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사기나 투자 이런 손실을 좀 막으셨으면 좋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삼재 때 굉장히 힘드시다가 삼재가 끝날 무렵에 조금 좋아질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아지지 않다가 이제서 조금 운이 발복하는 운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운을 좀 발복을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히는 게 뭐냐면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좀 과부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래비 팔자, 남자는 호래비 사주, 여자는 과부 사주,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런 고신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신 자체의 그런 사주에 그렇게 조금 배우자 운이 약하세요. 그죠? 근데 배우자 운이 약할 때에는 어떤 방편을 또 쓰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좀 미리 막아서 뭐 살풀이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나이 때에 이런 또 운이 작용을 할 때에는 사람이 나가는 것도 운이고 들어오는 것도 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이라는 거는 나쁜 것도 운이고 좋은 것도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쵸? 이혼이 될 수도 있어. 괜한 걸로 싸우다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혼자이신 분들 아니면 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혼인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작용이 사람에 나가고 들어오는 걸로도 있겠다. 인연자로도 작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제가 매일매일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운을 잘 발복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방법이니까요. 무당이 하는 말이라고 헛들어 듣지 마시고 운을 잘 발복시켜서 지금까지 많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 날이 올 때에는 또 이렇게 내가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만에 지금 들어온 운이잖아요. 삼재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끝나면서 지금 거의 3, 4년, 4, 5년 만에 들어온 운입니다. 이 소중한 운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셔서 운을 발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2026년 병오년에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운이 들어올까요? 부동산의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시는 새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병오년에는 붉은 말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의 해가 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말띠 해가 되는데요. 그 불의 기운이 강한 붉은 말의 기운처럼 이렇게 강한 운이 들어온다 이거죠. 부동산도 터트리면 강하게 터트리고, 어떤 사업운도 터트리면 강하게 터트리고, 연애운도 들어오면 강하게 연애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뭐든지 2026년 병오년에는 정말 화끈한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대박 나시는 분들은 정말 화끈하게 터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해운년이 왔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불의 해인 만큼 붉은 말의 강한 기운처럼 부동산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신 새띠분들 호명하겠습니다. 말띠, 원숭이띠, 용띠입니다. 말띠분들, 원숭이띠분들, 용띠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병오년의 불기운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투자, 매매, 재테크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로 평가가 됩니다. 투자를 하셔도 좋고, 부동산 쪽으로 해요. 투자, 그리고 매매를 하셔도 좋고, 또 재테크를 하셔도 좋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띠분들인데요. 이 말띠분들은 2026년 병오년에 말띠해잖아요. 말띠해의 말띠분들. 사실은 말띠해의 말띠분들, 용띠해의 용띠분들. 이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부동산 운으로만 다르십니다. 이 말띠해에 이 말띠분들은요, 말띠에게 큰 운의 중심이 되는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매매, 투자, 재개발 관련 기회가 많아지겠고요. 장기 보유하고 계시던 자산의 가치 상승도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978년생이신 49세가 되시는 무호생 말띠분들과 1990년생이신 37세가 되시는 경호생 말띠분들은 부동산 운이 정점에 이르겠다, 다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대박 터뜨리실 것 같아요. 부동산 운으로. 실거주 겸 투자처를 찾기에 적기이시고요. 이런 부동산의 어떤 운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겠다.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는 기회가 오겠다. 뭘로? 부동산으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년 오는 운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동산의 운,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법이 막 강화되고 어려울 때에는 부동산으로 대박 나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이 있으셔야 됩니다. 운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부동산으로 성과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띠분들 부동산으로 대박 나세요. 두 번째로 원숭이띠분들인데요. 이 원숭이띠분들은요, 병오년의 불의 기운이 원숭이띠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기민함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흐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죠. 그런 어떤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십니다. 단기 매매, 분양권, 투자 등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1980년도생 47세가 되는 경신생 원숭이 띠분들하고 또 1992년도에 태어나신 35세가 되시는 임신생 원숭이 띠분들은 금전운도 상승을 하시겠고 부동산운도 동시에 상승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금전운이 상승되겠죠. 그래서 아주 금전운에 대박을 터뜨리겠다. 좀 돈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금전의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대운 받으셔야 돼요. 그죠? 47세에
성주 대운이 들어왔죠. 10년 대운이 들어왔죠. 또 35세 분들은 이제부터 10년 대운이 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때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원숭이띠 분들이라고 다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다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47세가 되시는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 그리고 35세가 되시는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이런 운의 흐름을 잘 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운을 놓치지 마세요. 운이 들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다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운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 거가 됩니다. 이럴 때 만드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운을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띠인데요. 용은 허상의 동물이죠. 이 띠에 용띠만 없는 어떤 허상이잖아요. 그죠? 그치만 제일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용띠의 기운이죠. 용은요,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어떨 때? 운이 좋을 때. 그렇게 하늘로 승천할 만큼 운이 좋은 때가 온 거예요. 부동산으로 대박 터뜨리세요. 용띠분들은요, 이 2026년 병오년에 변화와 그리고 확장 기운을 타고 부동산의 자산의 재정비 그리고 확장에 유리하신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동산을 움직이시거나 이런 확장을 하시거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터잖아요. 터를 좀 잘 짚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터에서 발복을 하고 어떤 터가 돈이 되고 어떤 터가 앞으로 잘 될 것인지, 그게 바로 금전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운이잖아요. 그냥 뭐 운이 좋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이럴 때 짚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나에게 운을 줄 건지, 나에게 돈으로 줄 건지,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동산은 어떤 터의 부동산인지를 짚어가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64년생이신 63세가 되시는 갑진생 용띠분들, 그리고 또 1976년도에 태어나신 51세가 되시는 병진생 용띠분들은 기존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오르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든지 사자마자 막 가격이 오르든지 이렇게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에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운도 따른다는 거죠. 누가 사면 사자마자 막 가격이 막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만 하면 자꾸 돈이 올라, 막 가격이 올라,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운입니다. 그런 부동산의 운이 작용을 하는 병오년이 되겠다 이거죠. 병오년에는 그런 운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도 강한 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처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하셔도 좋으실 걸로 보여져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투자에도 용이할 걸로 보여진다. 굉장히 운의 흐름이 좋아진다. 손해를 보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실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누구나 터를 보셔야 돼요. 터가 좋으면 부자가 되는데 터가 나쁘면 망합니다. 망조가 됩니다. 항상 터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넘어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운이 강할 때일수록 터의 기운을 잘 짚으셔서 정말 부자 되시는 용띠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에 하늘의 기운, 천운을 받아서 부동산 운이 대박나는 새 띠의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말띠, 원숭이띠, 용띠분들인데요. 이 말띠, 원숭이띠, 용띠분들 2026년도에 부동산으로 대박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